자, 대한민국을 둘러싼 외교안보 현안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정봉 전 국가정보원 대북실장,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정 의원은 잠시 뒤에 네. 오실 예정입니다.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예. 그 앞선 리포트에서 제가 전해드렸다시피 문 대통령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다면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예. 했습니다. 그 상응 조치에 대해서 그 제재 완화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저와 같이 5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예. 자,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그리고 비정치적 교류가 있을 수 있고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그리고 경제시찰단의 교환 방문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 여러분들의 한 줄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미국의 상응 조치,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행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저런 여러 가지 이 항목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에 대한 한 줄 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우선 김정봉 실장님부터 좀 얘기를 김정봉 들어보고. 실장님, 네네. 북미 체제 보장, 영변 핵 폐기요? 이건 뭐예요? 아닙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예. 지난번에 한국과 북한의 최고 정상이 합의한 문에 보면 예. 있어요. 6.12 정상회담의 정신에 따라서 예.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하면 북한은 영변 핵설을 영구 폐기하겠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뭐냐면 6.12 정신에 대한 합의라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체제 보장을 하면은 영변 핵 폐기를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러면 체제 보장이라는 것은 복합적이거든요. 예.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 그다음에 미 북한 간 수교, 예.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까지 완전히 세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애매하게 합의하는 바람에 예. 체제 보장이라는 전체를 해줘야 영변 핵설을 폐기하겠다. 그러면 북한의 전체 그 핵 능력, 예. 그러니까 핵탄두도 있고 영변도 있고 영변 이외의 핵시설도 있는데 예. 나머지 다 빼고 영변만 가지고 체제 보장 다 해달라 이런 논리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요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저렇게 아주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상당히 그렇게 부드럽게 설명하셨지만 예. 도대체 김정은 위원장이 그 노리는 것 자체가 예. 그렇게 그냥 단순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상응 조치가 재차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 고영환 부원장께서는 미국이 움직여달라는 뜻이다. 사실 한 줄로 써라 그래서 좀 예. 한 줄로 쓰기는 좀 곤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연락사무소 설치든가 네. 뭐 예술단 교환이든가 예.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조금 먼저 좀 움직여야 예. 북한이 좀 따라올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글로 저는 평가를 했고 아하.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의 내용의 뜻은 미국이 조금만 좀 움직여주면 북한도 따라서 움직여줄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의미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좀 더 먼저 움직여 주시길 바란다는 그런 속뜻이 메시지. 있었다. 예. 자, 교수님은 종전선언이라고 써주셨어요. 네. 좀 왜냐면 지난번부터 사실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 북한하고 미국이 서로가 원하는 걸 얘기했어요. 그 예. 얘기가 결국 북한은 종전선언 해달라는 것이었고 미국에서는 핵 리스트 신고서 목록 만들어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번 합의문에 보면 1차적으로 전문가들이 참관하에 동창리 핵실험 그 미사일 발사장 예. 하는 부분 검증하겠다. 이게 들어간 거고요. 예. 그거는 선행 조건 관계없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하. 그리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상황 조치가 있고 난 다음에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 상황 조치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1차적으로 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검증을 할 것이고 예. 그리고 나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얘기할 텐데 그게 바로 저는 종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하.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5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 예. 그중에 상징적으로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다. 예, 뭐 예.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유엔사가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미군이 뭐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이 빠져나 이런 일은 예, 절대 예. 없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정치적으로 이런 선언을 해줌으로써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 북한에서는 뭔가 자기들도 받고 주고받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니까 아하. 그걸 일정 부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예.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종전선언을 해주는 것이고 그거는 예. 체제 보장을 일정 부분 정치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했으니까 아하.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이 논의를 아마 한미 정상회담에서 했을 것이다. 물론 예.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는지
얘기했냐면 이거는 북미 회담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공을 트럼프한테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미 평양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고 이 논의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 얘기해서 어느 정도 또 설득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우정엽 실장께서는 북한이 직접 말하면 된다. 문 대통령이 말한 상응 조치를 북한이 직접 말하면 된다. 이런 뜻인 겁니까? 네, 오늘 그 대통령께서 인터뷰 중에 말씀하신 5가지 중에 하나만 미국이 해주면 북한이 영변핵을 폐기했다는 얘기를 북한으로부터 들은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중에 이 정도만 해주면 영변핵 시설을 폐기하겠다는 느낌을 받으신 것인지 사실 저희가 많이 헷갈리는데요. 저는 뭐 우리가 그 해석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미국과 주고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의 원하는 것이 뭔지를 분명히 밝히고 그러면은 그것에 상응하는 만큼의 조치를 북한이 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북한이 영변 핵 폐기를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줘야 되는지 우리가 사실 고민하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도 이번에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자고 한 것이고 스티브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표도 북한이 실무 협상가를 정해서 나오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6월 싱가포르 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에 진척이 없는 이유도 항상 본인이 한 거는 커 보이고 남이 하는 건 작아 보이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것을 받아가면서 최종 목표인 비핵화의 협상 시한을 정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사실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응 조치도 우리 문 대통령이 밝히는 게 어느 정도는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돕는다는 의미에서 네. 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는 뭐 결정적으로는 북한이 사실 오늘 말씀하신 5가지가 모두 같은 가치가 있다고 사실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아, 그래요? 네, 종전선언과 예술단 교환. 무게감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예술단 교류 이걸 2가지 중에 그럼 예술단 교류를 해주면 영변 핵 폐기를 하겠다는 건지 사실 이해가 사실 쉽게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직접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원장님 북한에게 또 속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적지 않다. 그랬더니 문 대통령이 이렇게 답을 하셨더라고요. 설령 북한이 속이더라도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 부분을 보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아, 그래요? 그냥 뭐 안 하면 다시 제재 돌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북한 당국이 받으면 이제까지 말했던 거하고 뭐가 또 좀 달라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북한 지도부가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는 건 이제 비건 대표하고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이제 북한 전문가들하고 만나는 그것이 있고 이용호가 미국에 갔으니까 이제 폼페이오를 만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폼페이오가 평양에 가서 자,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이 실현될 것 같은데 일단은 11월 6일이라는 게 이제 정말 한 달 보름 정도밖에 안 남은 정도 아닐까 많이 봐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괜히 2차 정상회담을 중간선거 전에 했다가 만약 성과가 안 나고 싱가포르처럼 뜯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이런 정도의 리스크를 감당해낼 것 같지가 않고 우선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이야기한 거 있거든요. 미국 무역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보자. 이건 미국이 외교 순위 1위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바뀌고 북핵이 2위 정도, 3위 정도로 떨어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 선거라는 거 뭐 미국에 대해서 뭐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중간 선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문제, 경제 문제거든요. 여기서 성과가 있지 않고 외교적으로만 성과가 있는 걸 가지고 중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고 뭐 클린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문제는 경제야. 이것이 이번 중간 선거의 핵심으로 될 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미국과의 북한과의 상황을 좀 더 악화시키지 않고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10월 달에 폼페이오의 평양 방북이 있을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2차 정상회담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럼 저희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과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약속 안 지키더라도 속이더라도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는 진정성 있게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니 트릭이라고 보시는 건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OX로 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진실성이 진짜 있다. O 아니다. X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 계속 김정은의 진실성을 믿는다고 강조하고 하시고 있거든요. 네. OX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전문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보도록 어휴, 할게요. X가 세 분입니다. X가 세 분이고 그러면은 O가 한 분인데 완전한 비핵화를 안 할 거라는 의견이 지금 세 분이신 거죠? 전문가분들 가운데는 최 교수님은 네. 진정성이 당연히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제 전제 조건이 말은 또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서로 간에 쌍방 간에 예. 어느 정도의 서로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경우라고 제가 전제를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비핵화를 지금 현재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장담 예, 못하죠. 예, 예. 그렇다고 하면 저도 X인데 예, 예. 만약에 미국과 북한이 정말 협의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하려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체제 안전 보장이에요. 본인의 김정은 체제가 오래 가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어찌 보면 또 자기 아들을 낳게 되면 아들이 또 그 체제를 가져가는 걸 원하는 것이고 예. 그 체제가 계속 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위협이 없고 그 체제를 보장해 준다고 하면 핵을 어허.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고 보는 예, 예.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뭔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예.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는 비핵화할 거라고 봐요. 내 안위와 먹고 살게 보장이 된다면, 예. 안 그러면 뭐로 핵을 이고서 저렇게 힘들게 살겠습니까? 지금 저 상태로 계속 가서 북한이 미래가 있느냐? 저는 미래가 없다고 보거든요. 아, 예,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전제 조건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이 해고 또 예. 북한이 일정 부분 뭔가를 했을 때 미국이 상황 조치를 하면서 잘 맞아 떨어졌을 경우에 한해서 예. 그 제한적 조건 하에서는 저는 북한은 비핵화를 할 거라고 봅니다. 아하, 김 교수님은 X라고 네. 진실성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전혀 없죠.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존재하기 힘든 체제입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북한 내부에서는 정신병자 취급하든가 아니면 공개 총살을 할 겁니다. 그 사례가 있어요. 5월 달에 예.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5월 달에 북한의 인민무력부 예. 군수동욱 총국 부총국장입니다. 예. 현 중장이죠. 별 2개짜리입니다. 예. 짜리가 뭐라 했냐면 저쪽에 갔었어요. 동창리 가가지고 예.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에 가가지고 예, 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없다. 예. 라는 말을 했는데 공개 총살했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이건 김정은 위원장이 노발대발하면서 죽였기 때문에 네. 이걸 봐서는 비핵화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북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핵을 포기하는 것은 태평양물이 다 마르는 것보다 기다리기 힘들다. 예.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예. 라는 얘기를 북한이 누누이 해왔습니다. 네. 1월 달에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핵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침범할 수 없다. 그리고 예. 내 책상 위에 핵 버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미국이 예. 발언했습니다. 그렇고 4월 21일 날 뭐라 그랬어요? 이제 핵 무장력이 끝났기 때문에 예. 이제 핵 경제 병진 노선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 아하. 그러니까 더 이상 핵 실험도 할 필요가 없고 예. 미사일도 쏠 필요가 없다. 예. 그러니 이제 우리는 경제 총직 노선으로 가겠다. 예.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예. 핵으로 완전히 무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는데 어허. 어떻게 핵으로 포기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부원장님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국의 보복이 무서운 상황인데 만약에 약속을 안 지켰다면 그런 상황을 김정은 위원장도 잘 알 텐데 그래도 굳이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의지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또 읽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X를 넣은 거는 이 시간적 개념이 있고 전제 예.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10년, 20년, 30년까지도 비핵화를 안 할 것이다. 그건 또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최 교수님하고 거의 비슷하신 의견이시군요. 적어도 예.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는 비핵화를 하기가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을 끌면서 지연 전술을 쓰면서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면 다른 대통령이면 그때 또 다시 회담을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일종의 북한이 기본적으로 전형적으로 외교에서 쓰는 살라미 전술 꺾어서 단계적으로 하는 그 전술로 가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2월이면 갈 수도 있고 네. 또 재선될 수도 있는데 예. 김정은은 말 그대로 60, 70, 80까지 정규직 아닙니까? 그냥 오래 있는 거니까 회담을 오래 끌고 가도 자기가 모자라는 건 없는 거고. 비정규직과 그리고 정규직 대통령의 차이군요. 두 번째는 예. 전제 조건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제일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폭스뉴스하고 할 때 네. 종전선언을 먼저 뽑았어요. 제가 예. 저도 전적으로 우 교수님하고 우 박사님하고 동갑인데 예.
평양 예술단이 워싱턴에 가는 거하고 미국 예술단이 워싱턴에 가는 거하고 종전선언하고 등가성이 있다고 보진 예. 않습니다. 예, 예. 그건 보진 않는데 어쨌든 미국이 움직여주고 북한이 또 그에 따라 조그만 조치를 취하고 이러면서 가는 세월이 과연 언제까지 갈까? 저는 시간적 개념에서 X입니다. 네. 시간적 개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의견이 20, 30년 안에 예. 비핵화라는 있을 수 없다. 일부 이런 미국 의견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렇거든요. 잘해도 한 15년 걸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잘해도 너무 핵무기도 많고 핵물질 생산하는 데도 많고 예. 숨겨놓은 데도 많고 영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강선에도 있고 대관령 쪽에도 있고 많은데 그거를 그 국가가 한 국가가 들어가서 뒤져서 점령을 해서 뒤져보기 전에는 저는 그것을 다 들춰내는 것은 정말 이라크 사태랑 결국은 예. 들어가서도 6개월 동안 계속 잦은 거 그랬었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선의 문제인데 선의적으로 내가 핵무기 이런 것들 다 신고합니다. 네. 이거 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수림 속에 아무런 시설도 없는데 전기를 많이 써요. 그러면 저기서는 우에서 카메라로 보면 예. 이 전력 선물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찍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우라늄 농축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데이터하고 맞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또 실랑이가 벌어질 거고 그렇다고 북한으로서는 자 이거 여기 다 있습니다. 북한이 저는 바보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 예. 분의 의견의 공통점은 결과적으로 트럼프 임기 내에 비핵화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내기겠습니다. 우 박사님한테. 예. 진실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제가 좀 냉소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진정성이나 의지 같은 걸 별로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현재까지 나타난 현상이 그 현상을 대표하느냐를 예. 보는 건데요. 현재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비핵화의 길로 들어섰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뭐 진정성과 의지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뭐 은행에서 융자를 하고 나서 제때 이자를 갚아야지 예. 갚을 진정성이 있고 갚을 의지가 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과연 갚느냐 안 갚느냐 특정 시기에 특정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 예. 저희가 이게 사실 진정성이 없어도 나는 핵을 포기하기 싫어도 떠밀려서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사실 그건 비핵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의 북한의 행동을 본다면 과연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예.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느냐.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비핵화의 길이 좀 난망해 보인다. 이런 뜻에서 X를 들었습니다. 김정봉 교수와 이 우 박사님은 진정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최 교수님 진정성이 당연히 있다. 그리고 또 고 부원장님은 이거 굉장히 좀 긴 지난한 상황들을 좀 지나봐야 된다라고 네. 지금 조건부의 의견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야당에서는 오늘 인터뷰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고 종전선언이 있은 후에도 그리고 통일 후에도 주한 미군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지만 종전선언을 또 언제든 취소 가능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아니 그러려면 왜 하자고 하시는 걸까 하고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두 단계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시는 거예요.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종전선언이고 평화협정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걸 분리해서 보는 거죠.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종전선언 이후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평화협정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때는 상응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 이제는. 그러니까 남과 북 간의 휴전 상태 전쟁이 끝냈다고 전전을 하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대치 상태는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평화협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대치 상태까지 일정 부분 좀 뭔가 완화시키든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에 대해서 평화협정으로 생각해서 너무 많은 걸 우리가 포기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에 대한 경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종전선언은 일단 현재 상태에서 휴전 상태에 있는 남북 간의 관계를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평화협정을 어떻게 할 거냐를 또 논의해 보자는 것이고 다시 뒤로요. 그 상태에서 계속 주한미군이나 아니면 유엔사는 계속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평화가 담보될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은 분명한 건 종전선언 정책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평화협정까지는 유엔사라든지 아니면 유엔 또 뭐 그런 얘기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협정 되고 나서도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에 주둔해야 된다. 또 심지어
통일후에도 통일후에도 좋다고 왜냐하면 말씀하시더라고요. 주한 미군은 단순히 북한만을 예. 대상으로 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예.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중국이나 소련이나 다른 어떤 그렇죠. 동북아 전체의 정세와, 예. 중요한 영향을 예. 미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주한미군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대통령이 네. 하고 있는 것이죠.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유엔 총회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 연설이 화제가 되고 어제는 방탄소년단이 있습니다. 화제였는데 오늘은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영상 보시죠. In less than 2 years, my administration has accomplished more than almost any administratio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America's so true. Didn't expect that reaction, but that's okay.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웃기려고 일부러 저렇게 말한 거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머쓱해 하고 있어요, 본인도. 네. 근데 언론에서는 미국 언론에서는 반응이 너무 안 좋습니다.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을. 그래서 폭스 뉴스 빼고 나머지는 다 욕하는 것 같아요. 뭐 CNN을 비롯해서 네. AP통신,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전부 다 이제 비난하고 있는데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정부의 그 대통령이 리더십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 다른 나라에 비웃음을 샀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얘기를 하고 하셨어요, 하고 연설을요, 예. 하고 주로 연설을 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비웃음을 삼으니까 굉장히 우스워진 겁니다. 그래서 네. 현재 많은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한테 웃음을 줬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보면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많은 나라들하고 현재 그 각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 우방국하고도요, 예.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우방국하고도 현재 굉장히 그 분쟁을 벌이면서 예. 자기가 상당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튼 근엄한 유엔 총회에서 대국 가운데 하나인 미국이 저렇게 미국 대통령이 참 신기한 유엔 총회였습니다. 자, 네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